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트의 조현일입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커뮤니티에 올렸듯이 방학 때 2월 초에 LA로 떠납니다. LA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그리고 레이커스와 샌안토니오, 그리고 레이커스 OKC 요 세 경기 저희 패키지로 준비를 했고, 가격도 지난 회차보다 더 낮췄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응모와 또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직접 만날 수 있는 팀이자 또 그 팀원 가운데 하나인 이 브로니 제임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브로니 제임스만큼 2라운더 출신이 이렇게 많은 애정과 사랑을 또 받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또 때로는 관심도 있을 테고, 또 우리 언더독의 쭈바님처럼 브로니 제임스를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난 11월 16일 경기가 상당히 화두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미러키 벅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이 브로니 제임스가 선발로 출전했기 때문인데요. 브로니의 기록은 선발로 출전했지만 10분 출전했습니다. 득점 없었고, 리바운드 하나, 어시스트 하나, 스틸 하나, 오픈 찬스에서도 야투 시도를 좀 머뭇거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브로니의 기록은 상당히 초라했습니다. 10분 출전해서 다 1-1-1이었으니까. 루카 돈치치가 41득점, 오스틴 리브스가 25득점, 디안드레 에이튼이 20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도합 86점을 올린 이 트리오의 활약에 힘입어서 레이커스가 119대 95, 24점 차 대승을 따냈습니다. 브로니를 까려고 만든 그런 컨텐츠는 아니고요. 저는 브로니 제임스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족벌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왔을 때의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브로니를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일단 브로니가 은근히 괜찮은 이유. 자, 스몰 샘플이긴 해요. 샘플이 상당히 적지만, 그래도 그 스몰 샘플이기 때문에 또 도리어 저희가 돋보기를 대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죠. 자, 배스켓볼 레퍼런스 기준으로 100번의 포지션당 브로니 제임스의 온코트, 오프코트를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브로니 제임스가 출전한 경기 기준입니다. 24-25 시즌에는 코트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19.2점, 코트에 없을 때는 마이너스 21.8점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코트에 있을 때 플러스 0.4점, 그리고 코트에 없을 때 마이너스 2점. 존재감이 엄청나게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세부 기록들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 브로니가 은근히 괜찮은 이유는 일단 넷 레이팅을 살펴봤습니다. 자, 출전 시간 길지 않지만 8분 동안 돈치치, 헤이즈, 리브스, 라라비아가 브로니와 함께 뛰었을 때에 넷 레이팅이 34.3이었어요. 상당히 좋은 거죠. 네, 플러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몰 샘플이긴 하나, 그래도 이 스몰 샘플이어서 또 봐야 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브로니가 끼어 있을 때의 넷 레이팅이 나빠지는 조합도 있어요. 네, 다만 좀 좋아지는 그런 샘플 위주로 뽑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막시 클리바, 제러드 밴더빌트, 제이크 라라비아, 달튼 크넥트, 브로니 제임스 8분 동안 넷 레이팅 37.5. 유추할 수 있죠. 요 5명은 가비지 타임 때 나왔구나. 맞습니다만 또 달리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가비지면 상대도 가비지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가비지 대 가비지 대 대결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브로니가 끼어있는 라인업에서 큰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도 코칭 스태프가 다 살펴보는 겁니다. 비디오 코디네이터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가비지 멤버는 아닙니다. 제러드 밴더빌트, 디안드레 에이튼, 오스틴 리브스, 달튼 크넥트, 브로니 제임스인데 5분 동안 넷 레이팅이 30이었습니다. 어쨌든 브로니가 끼었을 때에 손해를 보는 그런 라인업도 있었지만 아닌 것들도 있다. 네, 그래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조합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브로니가 은근히 괜찮은 이유 세 번째. 자, 브로니 제임스가 족벌주의로 비판을 받는다면 미러키 벅스도 장난 아닙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형제를 무려 야니스 포함해서 3명이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시즌을 앞두고 야니스의 형제 2명을 데려왔죠. 형인 타나시스, 그리고 동생인 알렉스 아데토쿤보입니다. 타나시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4경기에 9분 뛰면서 2득점, 2블락샷, 1스틸이 전부고요. 알렉스 아데토쿤보는 아직까지 NBA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투웨이 계약이긴 한데 미러키가 은근히 가비지 게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알렉스는 아직까지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2명의 형제에 비하면 브로니는 굉장히 많은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9경기 107분 뛰면서 18득점, 16어시스트, 7스틸. 자, 물론 브로니의 기록이 초라하긴 하지만 타나시스나 알렉스처럼 또 다른 족벌주의에 시달리고 있는 또 비판을 받고 있는 2명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물론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브로니 정도의 실력이면 저렇게 기회를 잡는 것 자체, 기회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야? 라고 또 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브로니가 마케팅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됐고 첫 해에 아버지 연봉을 뛰어넘는 유니폼을 팔았다고 해요. 그리고 타나시스나 알렉스보다는 또 코트 위에서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자, 데뷔 이후에 두 번째 선발 기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왜 선발로 나왔을까요? 자, 우선 브로니의 현재 위치는 명백히 서드 유닛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가비지 멤버고, 조금 긍정적으로 말하면 종종 세컨 유닛에 들 수 있는 서드 유닛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브로니의 에너지 및 활동량은 팀 내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러키전을 앞두고 레이커스는 수비와 세컨더리 볼 핸들러 역할을 브로니에게 줬는데, 일단은 JJ 레딕 감독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포인트 가드로 출전을 시켰고요. 여기에 수비형 포인트 가드로 기용하기로 결정한 JJ 레딕 감독의 또 배경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로니의 에너지 및 활동량은 그래도 팀 내에서는 상당히 좋은 수준입니다. 이번 시즌 첫 득점을 엘리브로 마무리했었는데 운동력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자, 그리고 부여받은 역할이 상대 볼 핸들러를 압박하는 겁니다. 자, 밀워키 벅스 같은 경우에는 1번이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라이언 롤린스, 그다음 케빈 포터 주니어는 아웃돼 있고, 라이언 롤린스, 그다음에 AJ 그린은 볼 핸들러가 아니긴 합니다만 백업으로 나오는 게리 해리스, 그다음에 게리 트렌트 주니어, 콜 앤서니 이런 선수들을 막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죠. 자, 그런 역할을 하면서 브로니 제임스가 10분 동안 코트를 누볐습니다. 결과는 10분 출전 1, 2바운드 1어시 1스틸이었지만, 자, 이날 마커스 스마트도 출전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닉 스미스 주니어가 수비에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브로니 제임스를 주전으로 나서서 내보내서 10분 동안 코트를 누비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풍부하지 못한 가용 로스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가 이 경기에 뛰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오스틴 리브스, 루카 돈치치, 디안드레 에이튼, 제이크 라라비아, 굳이 이 4명의 성향을 따지자면 수비보다는 공격 쪽에 더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전에서 누군가는 마커스 스마트가 그랬듯이 조금은 수비 위주의 스탠스를 가져가는 또 굳은 일에 능한 선수가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브로니가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케팅 요소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는 루키 때 브로니는 아버지의 연봉을 뛰어넘는, 아버지와 본인의 연봉을 뛰어넘는 유니폼을 일단 팔았고요. 그리고 레이커스 역시도 JJ 레딕 감독과 오스틴 리브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물론 립 서비스에 가까운 건 인정이에요. 그런데 꾸준하게 우리는 브로니를 키우겠다, 육성을 시켜서 더욱더 성장하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플랜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전으로 내보내서 많은 출전 시간을 갖게끔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주전 타이틀을 부여하면서 자신감을 더 키우겠다라는 의도는 엿보였죠. 현재보다는 미래 가치를 더욱더 중요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브로니는 성장할 수 있을까요? 나름 성장은 하고 있는데 그 성장 속도는 가파르지 못합니다. 자, 루키 때 27경기 뛰었고 주전으로 한 게임 나섰죠. 6.7분, 2.3득점, 0.7리바운드, 0.8어시스트, 필드골 31.3%, 3점 28.1%였고요. 2년차는 현재 9경기 뛰면서 2득점, 1리바운드, 1.8어시스트, 필드골 26.9%, 3.20%. 네, 이런 기록으로는 사실 빅리그에 살아남지는 못합니다. 득점을 제외한 볼륨은 소폭 상승했지만 효율이 하락했는데 저는 브로니 제임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3점은 애초에 재능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나긴 어려워요. 그렇다면 볼이 없는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잘 받아먹고 또 본인의 장기인 락다운 디펜스, 볼을 가진 선수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스틸과 그 다음에 턴오버를 만들어낸 다음에 손쉽게 득점을 해서 야투 성공률은 좀 예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오픈 찬스에서 슛을 주저하고 이런 장면들은 좀 아쉬움이 있죠. 자, G리그에서는 어땠는지 기록을 살펴보면 지난 시즌 G리그에서 7경기 뛰면서 26.9분, 13.4득점, 3.9어시스트, 1.1스틸, 0.7 블락샷. 그런데 턴오버가 많았어요. 3.1개. 그러니까 브로니 제임스가 굳이 따지자면 슈팅 가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시스트 3.9개 뿌리는 동안에 턴오버가 3.1개면 좀 지나치게 많은 편이긴 합니다. 필드골 36.6%, 그리고 3점 21.2%, 자유투 66.7%. 그러니까 G리그에서조차 필드골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하나의 방안을 제 나름대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NBA에서 필드골 40%, 3점 30% 이상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이런 선수가 지금 기회를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다시 돌아가면 이 주제는 너무 광활해지고요.
어쨌든 아버지 찬스를 통해서 지금 NBA에 와 있고,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 전까지는 어쨌든 브로니를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마케팅은 대성공, 그리고 플로우 위에서 여러 선수들이 뭐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드러눕고 또 로드 매니지먼트를 해줘야 될 때는 브로니도 어쨌든 활용을 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그냥 딱 브로니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2점 레이업, 그 다음에 속공 찬스, 퀵샷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 시작은 훌륭한 수비가 돼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브로니가 정말 이거는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필드골 40, 3점 30% 이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G리그에서조차 약점을 내오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브로니 제임스가 딱 잘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하면은 이렇게 로스터에 펑크가 났을 때, 또 혹은 여러 선수들이 부상을 입었을 때 10분, 15분 정도는 요긴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NBA는 이제 2라운드의 신화가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스카우트도 많이 발전을 했고, 또 해외에서, 그러니까 미국을 벗어난 국가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과거만큼 2라운드 신화가 상당히 드문 현상은 아니에요. 대표적인 그래도 이 2라운더의 두 번째 시즌, 2년차 시즌을 살펴봤는데, 자, 마누 지노빌리 1999년 2라운드 57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브로니 제임스보다도 두 계단 뒤였고요. 2년차 시즌 때 약속의 소포머 시즌을 만듭니다. 77경기 가운데 절반인 38경기를 주전으로 뛰었고요. 29.4분 뛰면서 12.8득점, 4.5리바운드, 3.8어시스트. 필드골은 낮았지만 스틸, 그 다음에 3점 성공률 전부 다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마크 가솔도 빼놓을 수 없죠. 2007년 2라운드 48순위 출신인데 형 가솔과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멤피스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고요. 2년차 때 역시나 큰 폭의 발전을 이뤄냅니다. 전 경기를 주전으로 뛰었고요. 35.8분 뛰면서 14.6득점, 9.3리바운드, 2.4어시스트, 평균 스틸 1개, 블락샷 1.6개. 굉장히 견고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거의 더블에 가까운 그런 활약이었고, 지노빌리와 마찬가지로 2년차 때 눈을 떴습니다. 자, 세 번째 드레먼드 그린입니다. 2012년 2라운드 35순위 출신이고, 요때 그린이 얼마나 승부욕에 불탔냐면 자기보다 앞서 뽑혔던 34명의 명단뿐만 아니라 순위를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드레먼드 그린이 1순위부터 34순위까지의 선수들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 경쟁심이 지금의 그린을 만들었고요. 82경기 가운데 주전으로 12경기 뛰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데이비드 리가 핵심 파워포워드였고요. 21.9분 뛰면서 6.2득점, 5리바운드, 어시스트 1.9개, 스틸 1.2개. 조금씩 그 우리가 알던 드레먼드 그린의 다재다능함을 루키 시즌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죠. 필드골과 3점은 이 드레먼드 그린의 장점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2년차 때부터는 서서히 발톱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를 어떻게 빼놓겠습니까? 2014년 2라운드 41순인데 2년차 때 마치 로터리 픽 루키처럼 활약을 합니다. 로터리 픽은 1라운드 14순위 이하까지 뽑힌 선수인데 요키치는 2라운드 41순위 뒤집은 거고요. 73경기 가운데 주전으로 59경기니까 주전 빅맨이었습니다. 원래는 니콜라 요키치가 유서프 너키치, 지금 유타에서 뛰고 있는 선수의 백업이었죠. 저말 머레이도 게리 해리스, 지금 미러키에서 뛰고 있는 그 선수의 백업이었습니다. 백업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27.9분 뛰면서 16.7득점, 9.8 리바운드, 4.9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알던 그 요키치로 딱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필드골은 57.8%, 그리고 3점도 32.4%로 3점도 던질 수 있는 다재다능한 그런 빅맨이 됐죠. 자, 그리고 제일런 브런슨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런 브런슨은 2018년 2라운드 33순위로 댈러스 매버릭스의 지명을 받았고요. 댈러스 소속이었습니다. 자, 73경기 루키 때 뛰었고 2년차 때는 살짝 부상이 있었어요. 57경기를 뛰었는데 루키 때보다는 살짝 퇴보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결국 부상이었고요. 출전 시간도 줄었습니다. 외부 영입도 있었기 때문에 8.2득점, 루키 때보다 조금 낮은 수치였고 3.3 어시스트, 필드골과 3점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3년차를 약속의 해로 만들죠. 3년차 때 식스맨상 투표 4위에 올랐을 정도로 갑자기 큰 폭으로 성장을 합니다. 2년차 때는 오히려 살짝 주춤했었고요. 이 브로니 제임스가 방금 열거한 마크 가솔, 지노빌리, 드레먼드 그린, 니콜라 요키치, 제일런 브런슨급으로는 절대 클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인 르브론이 은퇴를 하고 나서도 NBA에서 어느 정도 버티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런 효율과 기록은 좀 예쁘게 만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못하는 것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브로니는 육각형 선수가 될 수 없잖아요. 조금 더 잘하는 부분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된다. 다만 오픈 찬스에서 2점 혹은 3점은 던질 수 있는 슈팅 정도는 계속 연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빠인 르브론 제임스가 조만간 돌아옵니다. 저도 이제 일주일 뒤에 우리 조코피TV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직관 투어를 떠납니다. 네, 그때 레이커스 경기도 당연히 있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그때는 뛸 수 있길 바라고 있고요. 지난 11월 11일부터 G리그 팀과 함께 르브론 제임스가 훈련을 하고 있어요. 샴즈가 보도를 합니다. G리그 팀에서 5대5 경기를 포함해 시즌 처음으로 르브론이 풀 연습에 참여할 예정이다. 원래는 비접촉 훈련을 하죠. 접촉하지 않고 혼자 훈련을 하고요. 몸 상태가 좋아지면 접촉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대3으로 확장하고요. 여기에 몸 상태가 완연히 올라오면 5대5를 이제 치르게 되는데, 르브론 역시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복귀를 암시하는 피드를 업로드했습니다. G리그로부터 콜업을 받고, 그리고 한국 날짜로 내일부터 레이커스 훈련에 정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니까, 저희가 미국 갔을 때는 아마 르브론 제임스가 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스틴 리브스, 브로니와 굉장히 친하죠. 오스틴 리브스는 스테픈 커리, 여담이지만 스테픈 커리 다음으로 NBA 현재 현역 선수 간의 골프를 가장 잘 치는 선수라고 하는데, 이 오스틴 리브스가 브로니와 굉장히 친해요. 근데 이 브로니와 함께 골프도 치고 굉장히 코트 바깥에서 도움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오스틴 리브스가 미러키전 끝나고 나서 제임스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또 미국 현지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브로니가 NBA에서 선발로 뛰고 그 다음에 르브론이 G리그에 배정되는 거 어떨까? 정말 멋질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돌아온다면 잘 나가고 있는 레이커스에 더욱더 날개를 달 수 있을 텐데,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플로어에서 뛰는 장면들을 또 감상할 수 있게 됐고요. 자, 르브론 제임스는 2026년 여름에 자유계약 선수로 풀립니다. 과연 레이커스와 계약을 하게 될지 또 다른 팀으로 이적할지 은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들과 아마도 같이 움직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브로니가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4년 계약을 맺었지만 첫 2년만 개런티니까. 자, 이 브로니 제임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들을 키워서 그런지 몰라도 좀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이상 이 컨텐츠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아침에 또 재밌는 컨텐츠 올라가니까 여러분 많은 사랑과 구독과 또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10차 2월에 떠나는 직관 투어도 커뮤니티에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